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값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명품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세대당 20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름도 거창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부터 가구, 식기까지 전부 디자인했다는 초호화 주거 단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매에 나왔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번 연속 유찰이 되었고 가격을 500억 가까이 낮췄는데도 역시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강남의 아파트라면 웬만하면 다 팔린다는 게 요즘 상식인데 왜 이 아파트만은 실패했을까요?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실패 사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3가지 이야기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들이 거주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낸 대표적 성공 모델입니다. 분양가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아파트가 고급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곳은 입지와 주거 환경이 실제로 생활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문화적 분위기, 커뮤니티 공간, 생활 편의시설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싸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 실패한 펜디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입주 자격 심사를 브랜드 본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따져서 그들이 인정해야만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소비자가 오히려 평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품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소비자 위에 군림하려 한 거죠. 한국 소비자들이라고 이런 태도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한 태도가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수동의 고급 주거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수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와 예술 감성을 결합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수요가 몰렸습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펜디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명품이다, 그러니 비싸도 살아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정서적 공감도, 지역과의 연결도 없었고 입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 일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몇 해 전 유명 명품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를 존중하기보다 마치 내가 우리 것을 살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매 움직임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철수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단순히 값이 비싸다고 무조건 달려드는 호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을 때 기꺼이 지갑을 여는 똑똑한 소비자들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명품이라는 이름 하나로 시장을 장악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그 안에 합리적인 가치가 담겨 있지 않으면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브랜드도 소비자를 무시하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비싸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가치인지, 가격만큼의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주변과의 비교입니다. 나인원 한남이나 성수동 아파트처럼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왜 어떤 곳은 성공하고 어떤 곳은 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소비할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과 브랜드가 소비자를 가르치려 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안목이 곧 시장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강남 펜디 아파트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쉽게 공략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흐름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키고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명품 브랜드를 앞세운 초호화 아파트가 쫄딱 망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지요. 4번 연속 유찰, 수백억 원이 깎였는데도 아무도 손들지 않은 사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라면 무조건 팔린다는 통념이 깨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건물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브랜드 하나 믿고 무작정 달려들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 생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명품이라는 이름이 곧 가치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인원 한남이나 성수동의 고급 주거지는 성공했지만 그건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 커뮤니티, 생활 편의, 문화적 감성까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펜디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소비자를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심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업과 자산을 따져서 너는 우리 아파트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브랜드가 판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태도에 한국 소비자들이 마음을 열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가성비와 가심비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데 더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대접하는 가심비, 즉 마음의 만족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소비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니어 세대는 단순히 값비싼 명품을 사기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소비를 할 때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보의 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건 사람들이 겉만 화려한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명품 브랜드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줄을 서서 청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입주민 후기를 살피고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참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어떤 큰 소비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 문구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비자의 자존심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브랜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이 점을 시니어분들이 특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내 돈의 주인이 나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은 이걸 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 삶의 가치가 있다면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유명 명품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평가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매 움직임이 퍼졌고 결국 시장에서 철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소비자의 힘입니다. 우리는 호구가 아닙니다. 똑똑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정당하게 존중받아야만 지갑을 엽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 밀착형 가치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보다는 내 건강, 내 편안함, 내 안전에 직결되는 소비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외제차보다 내 몸에 무리가 덜 가는 편안한 차량, 지나치게 화려한 아파트보다 의료시설과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노후 준비이고 실패한 명품 아파트 사건이 던져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투자의 시선입니다. 이번 펜디 아파트에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리 브랜드를 내세워도 실거주 수요가 없으면 결국 투자의 가치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이든 금융상품이든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 점입니다. 보여주기식 명품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가 담겨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지혜입니다.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공유하면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유튜브 댓글, 지인 모임에서 나눈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나는 이런 투자 상품에 가입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더 이상 누군가의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의 균형을 찾고 정보의 힘을 믿고 소비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생활 밀착형 가치 소비를 선택하고 투자 시선으로 냉정하게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 이 6가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나도 괜히 광고만 보고 혹할 뻔한 적이 있지. 나도 내 자존심을 더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나갈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소비 경험이 있었다. 나는 이런 투자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